극적으로 서울시청으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 돌아오자마자 직원들에게 말해서 강조한 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었습니다. 정비 사업 공약을 모두 달성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어제 당선 직후 서울시장 직무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 5선 서울시장 4년 임기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오늘 오전 간부회의에서 도시 정비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임기 안에 공약을 모두 달성할 수 있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개발할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효과적인 주택 공급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꼭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을 공급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거든요. 이번 선거에서도 오는 2031년까지 재건축, 재개발 31만 호 착공이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특히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 전략 정비구역은 3년 안에 착공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5선 고지에 오르는 과정에서 한강벨트와 도시 정비지역 유권자들의 부동산 민심 도움을 받은 오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서도 더욱 속도감을 주문할 거란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면서 보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중도 확장성을 강조하면서 역할을 예고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어쩌면 좋아? 야, 이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에는 대선 후보가 2명이나 살아 돌아오는 셈인데 한동훈과 오세훈, 그리고 이 진영에서는 김경수와 조국 의원은 또 대선 후보급이 낙선하게 되는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극적으로 돌아오면서 보수의 구심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낮은 국민의힘 지지율 속에서도 자력으로 돌아온 만큼 당내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강성층이 주도하던 국민의힘의 영역을 중도까지 넓히는 숨통을 틔웠다는 점에서 당에 기여한 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이 다 생존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 대표의 노선이 과연 또 다음 총선엔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선거 기간 2030 연령대에서 오 시장의 경쟁력을 보여준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에서 오 후보가 앞섰습니다. 감사의 정원으로 보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통 보수층의 반감도 많이 누그러뜨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참전국 용사들이 수호하려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서울시장이만큼 정치적인 행보를 하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중도 보수를 이끄는 구심점을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오늘부터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주인공은 새로 국회로 들어온 재보궐선거 승리자 14명. 이들은 국민 앞에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14명의 의원 자리엔 국회의원 시작을 알리는 선서문이 놓였습니다. 6.3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들입니다. 14명은 나란히 본회의장 단상 앞으로 나갔고 대표로 최다선인 6선 송영길 의원이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새로 입성한 의원들은 국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첫 인사를 했습니다. 안산시 갑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김남준입니다.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이진숙입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한동훈입니다. 국회 후반기 의석수는 민주당 161석 대 국민의힘 110석. 이번 재보궐선거로 51석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의원 사이에 자리가 배정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6선 조정식 의원이, 부의장으로 4선 남인순, 박덕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다시 국회로 왔습니다. 다시 이곳에 돌아왔다. 그러며 보수 재건과 권력 폭주 견제를 외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검은 정장에 금 배지를 달고 국회에 나타난 한동훈 부산 북구갑 의원.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본청 계단 앞에 섰습니다.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보수를 재건하고 권력의 폭주를 막으라는 시민의 강력한 바람을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잠시 뒤돌아 국회 본관 건물을 바라본 뒤 지난 계엄과 과거 당대표로서 내렸던 탄핵 찬성 결단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2024년 12월 3일 밤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정치적인 형극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길을 걸었을 겁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로텐더 홀로 나와 한 의원을 맞이했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선 한 의원, 윤재옥,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찾아가 일일이 악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의원과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도 먼저 악수를 청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동료 시민들을 섬기고 동료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의원은 의원회관 1022호 방을 배정받아 다수 친한계 의원들과 같은 층을 쓰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피감 기관장이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 과방위 배정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이들이 등장하면 뜨거웠던 과방위가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재보궐선거 승리로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김태규 의원. 윤석열 정부 당시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낸 이력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 바로 세우는데 제 조그만 힘이나마 일조하고 싶다. 아무래도 제 전문성을 살리는 상임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위원장을 했었으니까 거기도 뭐 고려는 해볼 수 있을까. 방통위 소속 당시 민주당과 격렬하게 대치했던 두 사람. 야당 의원으로 역할이 바뀐 뒤에도 여당과 정면 충돌할 걸로 예상됩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하십시오. 아니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제가 답변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왜 말씀하십니까?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저도 저의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 없습니다.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잠깐만. 저 사람요. 저 사람 임마. 이 자식. 최민희 가방위원장은 후반기 다른 상임위 이동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진숙, 김태규 가방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과방위를 떠납니다, 여러분. 최민희 위원장과의 논쟁이나 뭐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좀 읽혀지는데요. 글쎄요, 대결을 또 붙이시네요.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또 주목이 가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바로 법사위입니다. 김남국, 김의겸, 한동훈, 법사위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국회로 입성하면서 뜨거운 법사위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법사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전횡과 폭거를 박살내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사위 배정을 시사하며 정권 견제를 외쳤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법사위 복귀 여부도 관심입니다. 과거 법사위에서 장관과 야당 의원으로 여러 차례 맞붙은 두 사람. 홍감도 어제 다 들렸어. 근데 한동훈이랑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김건희 여사 다 일일이 저 모니터링하면서
일찍 컨트롤 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해놓고 넘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 재입성한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한 의원과 날 세웠던 인물입니다. 김성태 회장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전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민주당 두 의원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상황이 좀 험악했는데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자리인 만큼 차분하게. 갈등이 있었던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요. 상임위에서 같이 뵐지는 모르겠지만 또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원구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호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밖에 저 오픈 스튜디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보러 오셨습니다. 예, 인사하는 모습.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많이들 나오셨는데 좋은 정치하라는 기대감이 크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일단요, 방금 리포트 나와서 그런데 법사위 가실 겁니까? 저는 특정한 상임위를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국회의원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상임위에 있더라도 제가 공소 취소를 막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로텐도홀에 탁 가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사실 어려운 승부였습니다. 구도상. 양당이 거대 양당이 그리고 거대 양당이 어떻게 보면 그냥 태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쓰고 한번 저를 잡아보겠다고 하는 구도고 제가 지역 연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승부였는데 거기서 정말 기적적인 신뢰를 주셨어요. 덕천, 구포, 만덕의 시민들이요. 그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본회의가 제가 본회의장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2024년 12월 3일 밤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했던 결단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뭐 정치적인 형국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을 시민들께서 시민의 힘으로 다시 이렇게 그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10배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하실 때 국회의원 안 하겠다고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사실 그때 마음만 먹었으면 그때 배지를 달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오래 걸렸습니다. 배지 타는데. 너는 참 배지 어렵게 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저한테.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면서 그때는 80석 얘기 나올 때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충격요법으로 용퇴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천을 잘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한 석이라도 얻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신인으로서 비상대책을 위원장을 맡은 제가 그렇게 배지 달라 나가는 것보다 나도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한동훈의 재발견이다 이런 말들이 절치권에서 나오는 이유가 새벽부터 밤까지 아주 지역구를 구석구석 누비는 모습. 민심도 많이 들으셨던 거죠? 찰밥 할머니 기억이 납니다. 어떠셨어요? 이번에 민심 쫙 들으시면서. 근데 바뀌었다고 하시는데요.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친절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워야 될 때 싸우는 모습만 보신 분들은 좀 달리 보시겠는데요. 다만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어쩌면 북구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저를 한 번 이상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설득드리고 설명드리고 가르친 적은 없고요. 그분들께 참 많이 배웠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나 그리고 어떤 이 사안을 보는 어떤 이 정확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출마하실 때 이제 3자 구도이고 보수 후보가 사실 갈라진 거다 보니까 이게 되겠냐, 오히려 이제 민주당 도와주는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단일화 얘기도 나왔던 건데 결국 박민식 후보가 이제 15% 조금 넘는 득표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박 후보도 최선을 다했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라는 게 사실 졌었을 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하정 후보도 역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설득드리고자 했던 큰 흐름이 북구를 발전시킨다. 예. 그리고 보수를 재건한다. 예.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공소 취소 같은 폭주를 막아야 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축약판이 바로 이 선거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기는 선택을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선거가 단순한 지역의 선거를 넘어선 것이 아사히라든가 뭐 로이터라든가 마이니치라든가 이런 곳에서 특별 기사를 쓸 정도로 이 선거의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그 한 신문 기자, 일본 신문 기사는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걸 한국의 지역의 신문 기사 이렇게까지 쓰냐라고 했더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축소판 같다. 여기에서 자기들은 그걸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시민들도 그걸 나중에 보고 그 어떤 큰 책임감으로 투표를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수 재건 얘기하셨는데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수를 어떻게 재건하실 겁니까? 보수는 이미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저의 승리로 인해서 시민들이 민심이 뭘 원하는지가 분명히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보수 재건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런 거야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왜곡해서 말하는 게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죠. 그리고 역시 근데 당권파의 노선으로서 당권파의 노선이 묻었던 선거구들을 보십시오. 다들 이기지 못했습니다. 아주 정교한 민심으로서 민심이 방향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까지 가르쳐 주는데 따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복당을 이제 다 동으로 돌아가시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신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밖에 없습니다. 이미 시민들께서 제가 해온 노선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평가는 당권파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당 이슈를 너무 정치 정점화해서 이 각을 만들어주는 거는 지금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당권파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서두를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대표 거취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이 평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요. 지난 총선 당시에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치렀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기행에 가까운 일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거의 결과가 나자마자 저는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비상대책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즉각 조건 없이 사퇴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당대표 선거를 몇 달 뒤에 나왔을 때 63%를 공이 받아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과 당원과 국민들께서는 그 총선 참패 책임이 저다고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퇴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특히 리더라는 것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선거 때 유세를 이제 하시는 걸 제가 보다가 이런 생각이 나던데 저도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고집세다는 말을 나한테 하는 걸 알고 있다. 왜 하셨어요? 제가 이 2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파란만장하게 파도가 쳤잖아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저는 제 입장을 바꿔본 적은 없어요. 특히 큰 상황에서 계엄이나 탄핵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사실 약간씩 색깔을 바꿔왔습니다. 저는 그걸 유지해 왔는데요. 근데 그게 저는 근데 왜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꼭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면 그런 제 어떤 이 지조나 신념을 지키는 면을 볼 때 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다른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강할 필요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뭐 제가 뭐 부족한 점이 그거 하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점은 이번 선거는 제가 부족하더라도 보수의 재건을 상징하는 선거고 여기서 제가 패배했을 경우에 그 보수의 재건이라는 이 절호의 기회가 상당히 미뤄진다. 그러니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번엔 저한테 한번 맡겨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국회의원 한동훈 앞으로 어떤 정치 펼치실 겁니까? 저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할 것이고 보수 재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수 재건은 보수가 말할 자격을 회복하는 정치이고 유능하고 정의로운 정치입니다. 제가 그거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동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35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던 서울 잠실 7동 투표소에 결국 경찰 기동대가 투입됐습니다. 투표함 반출을 막아선 시민들과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투표함 2개를 개표소로 옮겼습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막아선 투표소 앞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야 한다며 방송으로 시위대의 해산을 명령합니다. 투표함 포통에 따른 현장 질서 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인 협조 요구를 받았습니다. 시위대가 손을 맞잡고 투표소로 통하는 출입구를 막아선 채 해산을 거부하자 결국 시위대를 한 명씩 끌어내는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시위대의 양팔을 붙들고 투표소 밖으로 이동시키고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올려 끌어냅니다. 투표소 출입구를 경찰이 확보하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진입해 투표함 2개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옵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투표소 봉쇄에 들어간 지 약 35시간 만입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자 시위대 상당수도 개표소로 이동해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작전에 기동대원 1000여 명이 투입됐고 집회 참가자 일부를 이동시켰지만 별도의 연행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선관위의 무능함과 안일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는 개표는 중단돼야 한다며 송파구 개표소에 이어 서울 선관위, 과천 중앙선관위를 잇따라 항의 방문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고 있는 송파 개표소 문 앞. 거세게 항의하는 시민 사이로 국민의힘 김은혜, 주진우 의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이어 장동혁 대표도 찾았습니다. 개표 중지를 막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투표함 반출 막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싸워가겠습니다. 이미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개표를 중지했어야 한다는 주장. 투표함 반출 과정도 문제 삼으며 서울시 선관위와 과천 중앙선관위를 차례로 찾아 항의했습니다. 무엇이 급하길래 경찰이 군사작전하듯 쳐들어가서 참관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함을 들고 나왔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찰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잇따라 요구했습니다. 여권에서도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관위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어떤 문제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 통해서라도 확실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뜯어보니 그 실상은 더 참담했습니다.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고 이 때문에 22곳에선 투표가 중단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전국적인 상황이었던 셈이죠. 결국 노태학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수뇌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김다정 기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22곳에 이르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구와 강남 광진구 등 14곳이라고 밝혔는데 서울 서초구와 인천 연수구에서도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지역까지 모두 50곳에 이릅니다. 결국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태 발생 이틀 만에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도 사의를 표했는데 이들의 동시 사퇴는 초유의 일입니다. 투표 중단이 벌어진 서울 잠실 7동 투표소의 경우 투표 전부터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왜 50%가 안 되냐, 왜 이거밖에 없냐고 선관위 담당자가 이 매수로도 충분하다, 절대 모자랄 일이 없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용지가 부족할 때 구체적인 이송 절차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살아 돌아온 오세훈, 한동훈 측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론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사퇴한 조국 대표에 빗대 조국만도 못하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손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수 차기 주자로 급부상한 한동훈, 오세훈 두 세력을 중심으로 장동혁 퇴진론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식으로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재출마를 하시더라도 재출마를 해서 거기서 제대로 평가를 한번 받는 게 책임감을 느끼시고 본인 거취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한 친한계 의원은 조국 대표의 사퇴를 언급하며 장 대표를 향해 조국만도 못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 사퇴 압박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열리면 장 대표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단했던 개혁 성향 모임도 다음 주 재가동합니다. 반면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이슈를 주도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장 대표를 끌어내리는 움직임이 당장 본격화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주류 중진 의원은 지금 장 대표를 흔들면 친한계 목소리에 힘을 싣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관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차 분수령은 다음 주 열릴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당권파 정점식, 비당권파 김도읍, 독자 노선 성일종 의원 3파전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손희입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후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청래 대표 책임론입니다. 서울 놓치고 의석수도 줄었는데 진짜 승리가 맞느냐는 공세가 이어졌고 정 대표는 백서로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6.3 지방선거 승리를 선언했지만 책임론은 더 분출됐습니다. 중진 박범계 의원은 패배는 아닐지언정 실패는 맞다며 승리라 일컫기 민망한데 책임지는 언사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역단체장 핵심 지역인 서울을 국민의힘에 내주고 부산 북갑, 평택을 등 지역구도 뺏겨 의석수가 줄었는데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건 마지막은 지도부가 짊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지도부 아닌가요?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공천 과정에서 분열된 호남 민심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공천 과정이나 선거정에 이렇게 내부에서 분열 양상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도 공천 잡음으로 호남이 분열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승리로 포장해 비난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친청계에선 정 대표 탓할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당대표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게 최선이냐면서 네 탓 아닌 내 탓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친청계 관계자는 굳이 따지면 후보 책임이 가장 크지 않겠나고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부동산과 청년 민심을 놓쳤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선거 결과를 두고 백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백서에 담길 내용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아는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의 생활에 뭔가 정치권이 상당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민주당 대변인 지낸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 힘 모아서 보수 재건하면 만만치 않은 구도가 될 거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 전보다 신경 좀 쓰이는 상황 됐습니다. 그동안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강성 지지층에 기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20%대 초중반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실용 앞세워서 파고들면서 중도, 좀 더 나아가 중도 보수까지 영역 확장해 왔는데요. 중도 보수 성향 두 차기 주자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살아 돌아오면서 중원 싸움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뭐 새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전부터 쭉 있어 왔던 사람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요, 체급이 달라졌습니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오 시장은 시장 오래 했는데 존재감 약하지 않나, 또 한 의원은 소수 팬덤에만 기대된 건 아니냐, 이런 평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본인 경쟁력이 입증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와는 거리를 두었죠. 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지 않았던 중도 보수 세력이 돌아올 명분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두 사람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세훈 시장 어제 뉴스에 출연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말했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유이동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들이 생존했다고요. 오 시장 캠프 선대위원장이었죠. 김재섭 의원과 친한계 의원들 오늘 한 목소리로 당 지도부 향해서 노선 변화 요구했습니다. 강성 보수층만 보지 말고 중도로도 세력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주류 의원들도 물밑에선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의총에서요, 송원석 원내대표직 그만두면서 마지막으로 다음 총선에서 꼭 이기자고 했는데요. 들어보면 의원들도 다음 총선에서 살려면 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어떤 행보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행정 업무하는 서울시장, 정치를 사실상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으로 보수 목소리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 무대로 국무회의 주목하라고 오 시장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임기 시작되는 7월 첫 국무회의에 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레 존재감 부각할 수 있겠죠. 한동훈 의원은요? 오늘 국회에 들어가면서 밝힌 척하고 권력의 폭주 막겠다는 거였고요. 그 당장 복당이나 당내 투쟁하는 모습 보이기보다는 의정 활동으로 실력 선보이겠다고 하죠. 오늘 약자와 서민 보호하는 의정 활동에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따뜻한 중도 보수 행보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두 사람도 뭔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요. 사실 오 시장과 한 의원도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오 시장 가까운 인사들도 한동훈 의원 복당 환영한다고 했거든요. 양측의 공조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두 사람의 선의의 경쟁으로 보수의 파이 키울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어게인 같은 화두로 소모적 싸움하는 대신 생산적 경쟁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이제 두 사람 모두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편이어서 국민의힘 체질 뜯어고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